이제 요 7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남은 건 챕터 2개니까 2주 정도만 더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앙상블을 얘기했고, 앙상블 중에 대표적인 랜덤 포레스트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중요한 얘기는 이제 배깅,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중요하고 딴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스팅입니다. 부스팅. 근데 부스팅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병렬 훈련이 좀 어려워서 병렬 훈련이 잘 안 돼서 속도가 좀 느리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결과는 랜덤 포레스트보다 조금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낫다. 근데 많이 낫다는 얘기는 안 들어서 많이 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낫다는 얘기들을 좀 해요. 하는데 부스팅이란 건 뭐냐면은 그래 우리 부스터샷 요새 저기 뭐죠 백신도 이제 부스터샷 얘기하죠. 뭔가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부스팅 직접 모델을 보완하며 이제 1년의 예측기를 보완하며 이게 쓰면서 좀 보완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네. 보완해 나가면은 1년의 학습기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에이다 부스팅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XG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구했는데 그걸 최적화시킨 이제 라이브러리라서 얘를 하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알고리즘으로는 에이다 방식이 있고 어댑티브 부스트 방식이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트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댑티브 부스팅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여기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책에는 수식이 이제 제법 나와 있어요. 근데 수식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요. 수식은 한번 수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꼼꼼히 잘 읽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써놨다고 쓴 걸까요? 근데 쉽게 쓴 것 같지도 않아요. 어렵게 썼어.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은 논리는 이제 쭉 가는데 게다가 요 끝에 식은 조금 클래시피케이션에만 한정되는 식인 것 같고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디어만 컨셉만 좀 이해하시는 걸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셉은 기존의 과소적합된 훈련 샘플의 가중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예측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예측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예측을 했더니 요런 요 선에 이거 잘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요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이 나왔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 틀린 게 있죠. 여기 틀린 거 있죠. 요 틀린 놈은 틀렸으니까 얘는 예측을 잘 못했네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으면 여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과소적합된 부분, 예측을 잘못한 거에 가중치를 높인다 그랬습니다. 가중치를 높이느라고 여기 다른 샘플들은 여기 하얀 조금 옅은 파란색이고 틀린 놈은 짙은 파란색이죠. 가중치를 높였다는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했더니 이제 이번엔 요렇게 예측했어요. 그럼 요 놈들이 틀렸잖아요. 그럼 세 번째 학습기를 하는데 얘를 학습기 하나 추가했어요. 추가하면서 이제 얘한테 집어넣는 샘플은 틀린 거를 이제 가중치를 주고 이제 여기에 가중치를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학습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좀 많이 벗어났죠. 왜냐하면 다른 걸 요 놈을 가중치 주는 바람에 그 다음 요걸 이제 또 새로 추가하다 보니까 얘는 첫 번째랑 조금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뭔가 모양을 조금 여기 틀렸던 놈을 포괄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 샘플의 가중치
바꾼 이제 훈련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훈련한 거에다가 이게 그 결과를 갖고 요 두 번째 훈련은 요렇게 하고 세 번째 훈련은 요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겠죠. 해나가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가중치를 높인다. 이 가중치를 어떻게 높일까요? 아, 얘는 틀렸으니까 여기 집어열 때 요 데이터는 이제 뭐죠? 요 데이터는 이제 요 데이터 결과는 맞춤 놈은 0.5로 하고 얘는 뭐 1로 하자. 뭐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고 여기 샘플 분포를 바꿔버립니다. 분포를. 얘 틀린 놈을 예를 들어서 뭐 러닝 레이트나 뭐 그거에 따라서 얘는 원래는 데이터가 하나인데 2개 있는 걸로 하자. 뭐 몇 개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얘가 샘플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기 요 들어가는 개수가 많아지죠. 훈련되는 예측기에 영향을 주는 게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샘플의 개수로 이제 그 퍼센테지로 이제 그 한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그 할 때 그 사용된 경사광법, 모델 파라미터 수정하고 AWST. 경사광법에서도 이제 AWST 같은 걸 쓰죠. 경사광법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파라미터 틀린 쪽,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기로 하시죠. 뭐. 경사광법 할 때는 경사광법에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 수정하고 AWST 같은 걸 써서 예측기를 추가한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의 단점은 병렬 처리가 안 돼서 이게 연속된 학습의 단점이죠. 연속된 학습의 대표적인 게 이런 부스팅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쪽 딥러닝에서 RNN 같은 게 있어서 RNN, ASTM 얘들이 이제 병렬이라서 걔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원은 제대로 큰 컴퓨터에 있어도 자원은 제대로 못 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그런 게 되죠. 그러면 AWS를 쓸 때 우리가 배깅을 할 때는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죠? 배깅 클래시파이어. ADA는 AWST 클래시파이어. 이게 리그레시하면 AWST 리그레서라는 걸로 이제 그 디시전 추리를 감싸준다든지 또는 여러 개 다른 요 예측기들을 감싸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 AWST를 이제 하면서 258페이지에 좀 써놨습니다. 이 예측기가 아까 랜덤 포레스트도 비슷한데 랜덤 포레스트는 그 이름 자체로 그 안에 쓰는 요 예측기가 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숲이니까 나무다 이거죠. 그 디시전 추리를 한 게 이제 랜덤 포레스트고. 자, 그럼 거꾸로 배깅의 디시전 트리 한 게 거의 랜덤 포레스트라고 했는데 배깅은 그 안에 넣을 클래시파이어, 그 안에 들어갈 클래시파이어 꼭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도 됐었죠. 그래서 뭐 초반에 이제 그 어떤 보팅 클래시파이어도 그렇지만 배깅 클래시파이어 안에도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이런 걸 넣어서 이제 거기 그 다르게 해볼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랜덤 포레스트로 하는 거고 258페이지에 여기 AWST 예를 들면서 여기에 이제 요 들어가는 클래시파이어를 뭘 썼냐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썼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추리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AWST 여기다가 이제 꼭 트리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트리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도 넣어볼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스팅을 할 때 이제 그 주로 이제 디시전 트리 형태로 이제 한다라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그걸 집어열 때 그 하나의 그 훈련할 때마다 러닝 레이트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크게 차이 난다. 책이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책의 그림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소스에서 실행시킨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그런가? 아니면 에디션 1의 그림은 요거랑 조금 더 틀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러닝 레이트를 크게 주면은 여기 1, 2, 3, 4, 5 뭐 이렇게 됐잖아요. 폭 움직인다 이래. 폭. 근데 1번이 이거고 2번이 어느 건지 요 밑에 두 개가 또 있는데 1번이 요건가?
어쨌든 폭폭폭폭 1, 2, 2, 3. 2, 3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그리고 여기 선은 이렇게 있네. 책에는 이제 1, 2, 3 하면서 이게 차근차근 가는데 어쨌든 러닝 레이트가 크면은 이제 많이 움직여 버리죠. 많이 움직여 버리는데 러닝 레이트가 이제 뭐 적당하면은 촉촉촉촉촉 해서 이제 여기 0.5 정도 러닝 레이트가 이제 좀 적당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적당한 걸로 보이고 이게 제가 훈련시켰을 여기 그 소스 코드를 제가 돌렸을 때 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책에 이게 세컨드 에디션 그림하고 퍼스트 에디션 그림이 요거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수식은 이제 좀 수식은 한번 뭐 보시는데 클래식 그 여기 수식이 얘기가 참 설명도 안 쉽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차근차근 읽으시려면 반나절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이 시그마 할 때 그 아래 파라미터들도 많아서 좀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하려는 거는 결국 그 이전에 그 모델에서 그 이렇게 샘플 틀린 샘플에 가중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줄줄줄 하고 나중에 예측할 때는 거기 이제 그 수식에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게 그 요 샘플의 가중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요거 요 예측기의 가중치도 이제 그 바꾸고 있습니다. 예측기 가중치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예측기가 정확도가 0.5였어요. 0.5. 그다음 두 번째 예측기가 정확도가 0.7이었습니다. 0.7.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가요? 얘가 중요한가요? 얘가 더 중요하게 기여한다 판단할 때 얘의 기여도 높여줘 라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게 260페이지에 중간에 예측기 가중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샘플의 가중치하고 샘플의 가중치는 7-3식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요거 갖고 하고 있고 얘는 예측기의 가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기 가중치에다가 샘플의 가중치에다가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예측을 이렇게 한다 한참 설명을 해놓고 있어서 아마 이제 뭐 차근차근 끈기 있으신 분 빼고는 제대로 읽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활용하려는 거지 뭐 이 우리가 에이다부스트를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에 비해서 그 두 번째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훨씬 더 컨셉이 심플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가 기울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설명도 아주 심플해. 설명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자녀 오차에 대해서 새로운 학습기를 예측한다. 자녀 오차. 자녀라는 게 뭐죠? 자녀. remainder. 남아있는 오차에 대해서 새로운 학습기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심플한 디시전 트리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요거에다가 트리 하나 더 만들고 추가한다 그러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여기 병렬로 쫙 그려져 있죠. 뭐 이런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A라보다는 그레디언트가 좀 사실 논리적으로 더 좋은 것 같고 복잡하게 막 안 가는 게 같아서 좋거든요. 아마 그건 더 있고 첫 번째 디시전 트리로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트리로 예측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remain residual and 그 residual이라는 게 자녀 남아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residual하고 그 트리 프리딕션이라고 그랬고 얘는 이제 합쳐진 놈입니다. 합쳐진 놈. 근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합쳐진 놈이든 이제 그 residual이든 동일합니다. 얘랑 얘가 같다 이거죠. 처음 시작은 같아요. 두 번째 여기서 residual이란 건 뭐냐면은 요 샘플들에서 요 예측한 값을 빼요. 빼면은 나머지가 남죠. 나머지 남은 점들이 요 점점 이렇게 있는 게 레지듀얼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이 남아있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요 남아있는 거를 예측하는 트리를 추가해. 두 번째 놈은 그러니까 얘를 예측하는 트리.
예측을 하는 틀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측하고 두 번째 예측을 더하면 요 예측이 나와요. 요 예측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요 남아있는 거 요 점에서 이제 요 다시 예측한 걸 빼요. 그럼 점점 그 일직선에 가까워지죠. 일직선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해요. 디시전 트리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요 예측을 더하면은 좀 더 이제 이렇게 해서 더 잘 맞죠. 틀린 차이만큼 예측하는 거니까. 사실 요 과정을 보면은 혹시 그 이런 과정 비슷한 걸 하는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좀 하죠.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는 뭐죠? 스테이셔너리 하다. 시계열을 이제 할 때, 시계열 할 때 보면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를 만들죠. 스테이셔너리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계열 한 샘플로 많이 보이는 게 미국의 항공 여객 그 수의 변화 뭐 해서 이렇게 뭐 가죠. 이렇게 하면은 시계열로 점점 커진다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거는 뭐죠? 그 시즈널리티. 여름 휴가 때 이제 많이 타겠죠. 겨울엔 크리스마스 있으면 좀 탈 것 같은데 어쨌든 시즈널리티를 이렇게 탄다 이거죠. 스테이셔너리 하는 데이터 요게 사실 요 끝부분이 스테이셔너리에 가까워진 건데 스테이셔너리 정적인 잘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평균이 변하지 않고 분산이 변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얘에 비해서 조금 더 스테이셔너리, 모어 스테이셔너리, 얘는 더 스테이셔너리 해졌죠. 스테이셔너리 해지면은 얘는 평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근처에서 우왕좌왕할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놈이 큰 값이 있으면 다음엔 작은 값이 좀 생길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제 그 시계열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부스트라는 거는 결국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로 가면서 그 차이, 그 예측을 더해 나가서 결국은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A다보다 훨씬 쉽죠. 심플해요. 근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 같은 거 이제 요 디시전 트리, 요 트리를 뎁스를 몇 개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걸 이제 뭐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트리 개수를 이제 뭐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거, 러닝 레이트하고 에스티메이터 개수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가 이제 크면은 이제 듬성 나올 거고, 작으면은 조밀해질 겁니다. 조밀해지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좀 더 이제 그 조밀 막 하겠죠. 조밀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그 제일 잘 맞는 걸 이제 할 거고, 디시전 트리나 그런 거의 약점은 과대적 합이 이제 된다 그랬으니까 얼리 스타핑 미니멈이 되는 곳에서 얼리 스타핑을 이제 해서 요 베스트 모델을 갖고서 우리는 예측을 할 겁니다. 베스트 모델 얼리 스타핑 하는 샘플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베스트 모델, 여기에 우왕좌왕 한 요 200개나 뭐 간 것보다는 베스트 모델이 좀 더 일반화된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보실 거는 샘플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얼리 스타핑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책에서 좀 묘한 게, 지난번에도 사실 억지로 그 얼리 스타핑 그 리니어 리그레션인가요? 어디서 나왔었는데 이해해 보려고 뭐 넓은 마음으로 막 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게, 여기 조기 종료를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 엑스지부스트 라이브러리에는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이 구현이 돼 있다. 그러면서 사이클 런에 있는 거는 거기도 구현돼 있는데 구현을 막 해봐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참고 그 샘플에서도 비교를 해 나가면서 이제 밸리데이션 그 결과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멈춘다. 그 수동으로 구현을 막 하는 걸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요 링크에 이제 가서 보면은 요 링크에 가서 보면 아이고 여기 그림이 아직도 그려져 있구나.
여기에 보면은 이제 early stopping of gradient boost. 그래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도 이미 이게 구현이 돼 있는데 early stopping이라는 파라미터로 구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validation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변화가 몇 번 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제 early stopping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변화라는 거 이제 보는 거는 변화라고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변화라고 볼 거냐. 이 세 가지를 지정하면은 이제 early stopping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또 쓰신 분이 모르셨던가 이 책을 쓸 때는 사이킬런 버전이 낮아서 그랬던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사이킬런에도 이제 이게 얼리 스타핑이 구현이 돼 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만 하면 된다.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얼리 스타핑 그걸 안 해도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또 하나는 사실 여기 그 조기 종류 말고 여기 뭐 그 라이브러리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있는데 XG 부스트라는 놈이 최적화된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구현해 놓은 거다. 근데 XG 부스트는 디폴트로 이제 그 사이킬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려면 인스톨 해 주셔야 돼요. 다운로드. 그러니까 직접 그 패키지 다운로드 해보신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아시니까 그렇게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제 얘가 그 다운로드 돼 있으면은 그걸 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 스킵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다운로드 받아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XG 부스트는 이제 그 최적화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고 빠른 속도 확장성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early stopping 라운드라는 파라미터 하나로 early stopping을 구현하고 있다 하면서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에도 있고 이제 R에도 XGBoost 뭐 그런 게 있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확률 그냥 그레디언트 부스트 쓴 것보다 XGBoost 쓴 게 정확도도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스트를 하면서 용어인데 용어. 확률적 그레디언트 부스팅,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걸 뭐 얘기를 하는데 스토캐스틱이라는 거 들어갈 때는 샘플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하나를 쓰든지 조금 작게 쓰든지 그때그때 그 샘플 표본에서 확률적으로 이제 한다. 그냥 부스팅하면은 이제 전체 샘플을 다 쓰는데 이제 샘플링을 하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부트스트랩을 이제 추가한 거를 확률적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